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엑스-마르세유 대학교, 다양한 국적 출신 학생들의 단체 세미나가 꽤 자주 열리는 이곳 강의실에 알 수 없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는데요. 곧이어 한 중국 학생이 직접 마이크를 잡더니 한국은 교육 후진국이라 학교라는 시설 자체가 없어 최근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중국으로 전학을 오고 싶어 환장한다는 발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프랑스 교수는 크게 폭소를 터뜨리더니 이내 중국 학생에게 주머니에 신분증을 꺼내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거주하는 엘리라고 합니다. 출생지는 파리이지만 저는 지금 파리를 떠나 마르세유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전공하며 수학 선생이 되기 위한 취업 준비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교육 자격증을 얻기 위해 약 3년 정도 대학교 정규 과정을 졸업해야 하지만 저는 이제 막 1학년에 입학한 상태이기에 전공 과목보다는 다른 예체능 계열의 교양 과목을 주로 들으며 평범한 캠퍼스 라이프를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기들의 추천으로 인생 처음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의 가치관과 생각 자체가 격변하게 되는 큰 경험을 겪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 여행을 가기 전에는 아시아 지역의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이 뭐 얼마나 선진국이고 여행하기 좋을까라는 단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도시 편의시설과 더불어 이에 더해 프랑스 학교 시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한국의 호텔식 학교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교육 학교들은 오직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 심지어는 고가의 컴퓨터를 돈 한 푼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터디룸도 있었기에 이러한 모습은 다소 낙후되어 있는 프랑스의 학교 시설을 경험해왔던 저에게는 신세계 그 자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르세유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선진국 강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을 설득해 그 교양 강의를 단체로 수강 신청했는데요. 해당 수업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교육 강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고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여서 그런지 강의실에는 한국인 학생들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중국인 학생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물론 학교라는 시설의 수준 자체도 전 세계의 범주에서 봤을 때 최고 수준이라며 제가 직접 눈으로 마주했던 최신식 한국 학교 시설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정리해 보여주셨고 한국 학교의 교육 수준까지 높아 그 자체로 유럽권의 나라들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주고 있다는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던 강의실에 한 중국 학생이 뜬금없이 강단으로 올라오더니 교수님의 허락 없이 마이크를 붙잡은 채 한국에 대한 헛소리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학생은 한국은 현재 학교라는 시설조차 없는 후진국이자 가난한 나라인데 교수님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 가짜라고 지적하는 것은 물론 상식적으로 평균 월급 5만 원을 받는 수준의 나라인 한국의 학교에서 수영장과 헬스장과 같은 고급 시설이 존재할 수 있겠냐며 거품을 물고 교수님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중국 학생의 발언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 그 자체였는데요. 교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한국에 학교라는 시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으로 몰래 학교 전학을 오려는 상위층 한국인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것은 중국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부유함과 똑똑함을 가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은 괜찮으나 월급 5만 원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고작 자식의 교육을 위해 중국 학교로 전학을 오는 현상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 내부의 국제 범죄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국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 강국이라고 거짓 주장하시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마저 없는 한국 학교의 실체를 알리지는 않고 거짓 사진으로 저와 같은 외국인 학생들을 선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걸까요?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똑똑히 한국의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학교라는 시설조차 지을 돈이 없어서 길거리 노숙자들 움막에서 근처 아이들을 모아 소규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설에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사태를 숨기기 위해 자신들에게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 있다며 교실과 학교 건물이 필요 없는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학교라는 시설조차 건축하고 지을 돈이 없는 것이 후진국 한국의 현실인데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교육시설에서 자라난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 대기업을 가더라도 평균 월급 10만 원, 중견기업을 가면 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고 이것은 취업에 뛰어드는 한국 젊은이들의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말이죠. 움막에서 글과 언어 심지어 영어를 배워온 한국의 청소년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교수님의 강의는 지금 당장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 교육부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나 다른 홍보 상품을 받고 이딴 쓰레기 강의를 진행하시는 걸까요? 그거라면 말이 됩니다만 뻔히 한국의 사정을 알고 있는 저와 같은 중국인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곳 강의실에서조차 한국을 올려치게 하시다니 대국 중국인 학생으로서 분노가 엄청납니다. 지금 교수님이 정말 아시아 지역의 교육에 대한 선진국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이었다면 제가 태어난 위대한 나라 중국을 타겟으로 잡고 강의를 진행하셨어야죠. 교수님이 보여주신 학교의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도 현재 중국 학교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시설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중국인들이 미국을 뛰어넘는 엄청난 부자이니 자신의 자식들인 학생들이 모이는 이곳 학교의 시설 또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희 중국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실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단순한 빵이나 배급하는 한국의 학교 시설과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체격과 키가 그렇게나 작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죠. 여기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교육직 기관에 취업할 학생들이 지금 이 강의실에 꽤 많을 텐데 한국은 지금 학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텐트를 치고 소수의 학생을 모아 글을 가르치던 그 수준과 같거든요. 그렇기에 아시아 지역인 해외에서 선생님으로 취업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교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저 말을 듣고 한국 운막학교의 원어민 선생님으로 취직했다가는 매일매일 한국 학교의 수준 떨어지는 급식과 다름없는 주먹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과 부유함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저희 중국에서는 학교에서조차 바닷가재와 킹크랩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리고기마저 식단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이라도 교수님께 강의 내용의 정정을 부탁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신 모든 것들은 한국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해야만 말이 되잖아요. 단지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이런 거짓 강의를 했었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최신식 학교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에요. 한국은 그저 저희 중국의 속국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중국 학생은 한국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가진 것인지 중국보다 훨씬 선진국인 한국이 학교라는 시설조차 없다며 거짓 선동을 일삼았고 결국 그 중국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서는 단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중국 학생을 향해 한국을 직접 가보기는 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의 모든 도시지표에서 선진국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학교가 아니라 움막에서 교육한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라며 단체로 일침을 가했지만 중국 학생은 빳빳하게 고개를 들며 강의실을 학생들이 전부 거짓 한국의 모습에 이미 선동을 당했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기에 이제 학교 학생들은 중국인이 강의실에 있기만 하면 강의 자체를 취소하는 순간도 꽤 많았고 실제로 최근 중국 학생들의 한국을 향한 선 넘는 선동 발언들은 학교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좋고 살기 좋은 한국의 최신식 학교 시설을 체험했던 저는 어떻게 저 중국 학생을 박살내줄까 흐뭇한 생각을 하며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강단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던 중국 학생의 모습에 저희 교수님이 직접 나섰던 것이었고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을 향해 현재 교육시설이 무너진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인데 왜 중국의 처참한 실체는 외면하고 있느냐면서 일침을 가하시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고 아무런 반박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인지 그저 교수님을 노려보며 한국의 가짜 학교 사진들을 대체 어디서 찍어왔냐는 말만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교수님의 단 한마디는
강의실의 학생들은 물론 그 중국 학생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말았죠. 미안하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학교의 개교수는 고작 80개에 불과하네. 나머지 19만 개는 23년도로 전부 학교로서의 교육기관 자격을 잃고 폐교 신청을 했어. 자네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구만. 교수님께서는 현재 중국에서 학교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학교 수가 인구수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하시면서 그 수가 고작 80개밖에 되지 않아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실체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들은 선진국 한국과 비교되는 중국의 교육 실체를 알기에 너무나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학생의 모습이 중국의 처참한 실체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국 학생은 아까부터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은 학교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의 학교 시스템은 유럽은 물론 미국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들마저 1년에 2번 정도 견학을 와서 자신들의 학교 시스템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 학교의 급식 시스템은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학교 시설과 시스템은 그 자체로 새로운 교육 선진국의 신드롬을 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에는 한국이 그만큼 부유하고 선진국인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현대에 와서는 공동체의 안정과 교육 시스템의 확고한 성장 동력을 원했고 이는 높은 IQ와 효율성, 즉 인재적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던 한국에게는 완벽히 해내야 하는 숙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러한 학교의 시스템에 있어서 완벽한 선진국형 학교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물론 조용한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카페형 휴식시설과 최신식 기숙사 시설까지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초대형 규모의 시설을 가진 한국 학교의 시스템은 현재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학교 시스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의 높은 시민의식인 선진국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고 이에 더해 한국인들의 부유함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돈이 없는 나라가 학교에 수영장과 헬스장, 심지어 학생들을 위한 무료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은 아까부터 한국이 가난하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22년 중국은 약 20만 개 이상의 학교 개교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약 10만 개 정도는 학교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교실이나 선생님마저 없었던 것은 물론 그저 운동장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종이 칠판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인 시스템이었죠. 그것도 무려 2022년 현대화 성장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조차 말이죠. 그리고 결국 2023년 중국은 경제 불황을 막지 못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학교 20만 개 중 19만 개를 단체 폐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작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근처에서 교실만 있는 학교 시스템을 유지하며 후진국과 다름없는 학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더군다나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영양학적 문제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은 물론 정신적 성장과 육체적 성장까지 지도해야 하는데 지금 중국의 학교들은 뼈저리게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급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에서 제일 부유하다는 베이징의 대표 학교들의 급식 식단만 살펴보더라도 이는 매우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찐감자와 구운 고구마, 여기에 더해 양파를 그저 기름에 볶은 아주 저렴하고 영양가 없는 단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곧 중국 학생들의 성장 불균형을 가져왔죠. 아까 중국 학생이 한국 학생들은 급식 시설조차 없어서 체격과 키가 작다고 했지만 현재 한국 10대들의 평균 키는 173cm, 중국은 156cm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수치만 확인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인데 과연 이것이 20대의 평균 신장 차이로 간다면 얼마나 더 차이가 나게 될까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인 학생들이 찐감자를 먹고 있을 시간에 영양사를 학교에서 직접 고용해 영양학적 균형을 맞춘 고품질의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매일 점심과 저녁에 고기 반찬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필수적으로 공급받고 먹기도 좋고 눈으로도 보기 좋은 쾌적하고 따뜻한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학교에서는 영양사를 고용한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학교 급식의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경제 불황과 무너져 내린 국가 시스템에 학교마저 단체로 폐교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급식 시스템이 운영될 리가 없겠죠. 자, 중국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당신은 중국의 학교에 다닐 때 급식을 먹었나요? 지금 학생의 키를 눈으로만 확인하더라도 170c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 한국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다면 키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을 수 없는 교육 시스템과 국가 부유함의 차이겠죠. 아마도 중국 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참한 중국의 현실을 알지만 한국 학생들의 삶과 고소득이 부러워 지금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선동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전략은 해외에서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대 중국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중국 대학교 학생들을 섭외하여 한국을 향한 대대적인 국가 선동작전을 벌였죠. 그들은 한국의 한복과 김치,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자 한글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우기며 해외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상하고도 기괴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 한류 붐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을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속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놀라운 선진국 삶과 뛰어나고도 편리한 도시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것은 프랑스 대학교에서 한국으로 유학 신청을 하는 통계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교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약 1%, 하지만 한국으로의 대학 유학을 선택했던 경우는 2023년도에 더더욱 성장한 약 30%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매우 쉽게 설명하자면 각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한국에서의 삶을 목표로 하고 그곳의 뛰어난 교육 시스템과 삶을 느끼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현재 중국은 저학년을 위한 중고등학교 시설의 처참함뿐만 아니라 대학교 시설에서조차 한국과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만약 중국 학생의 말대로 한국의 중고등학교들이 학교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급식실마저 없었다면 미국 교육기관이 왜 견학을 왔을까요?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중국 학생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따위 선동을 하면 대체 중국으로부터 얼마를 받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선진국 한국과 중국의 학교 개수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인구수 대비 중국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직접 그래프로 보여주셨고 바로 직전까지 의기양양하게 난리를 치던 중국 학생은 그저 입을 꼭 닫고 알 수 없는 손짓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학생들은 한국의 학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취업 자리로 여겨지고 있는데 왜 자꾸 중국인들은 현실을 부정하냐면서 중국 학생을 향해 일가를 가했고 강의실은 순식간에 중국 학생에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가득 차고 말았죠. 교수님께서는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나셨는지 중국 학생을 향해 더 이상의 반박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강의실을 나가라는 말과 함께 반박하고 싶다면 현재 중국의 최저시급부터 직접 중국 학생의 목소리로 읊어보라는 강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약 5분 정도 주먹을 쥐고 단상의 책상을 노려보던 중국 학생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반박을 이어나갔는데요. 중국 학생은 한국에 만약 학교라는 교육시설과 급식실이 있었다면 진작에 외국으로 알려졌어야 정상인데 그러한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했고 이에 더해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의 모든 공은 중국의 공이 된다는 역설적이고도 기괴한 반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수님께서는 그 중국 학생을 향해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역광광을 가하셨는데요. 중국 학생, 지금 당장 신분증과 학생증을 꺼내보세요. 당신처럼 현실을 모르는 학생은 지금 당장 저희 학교를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급작스러운 일갈에 크게 당황한 듯 보였고 공중에 손을 허우적거리며 학교에서는 나기가 싫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죠. 결국 교수님께서는 어딘가로 전화를 거시더니 지금 당장 강의실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셨고 약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만 중국 학생을 질문을 건넨 학생으로서 상대해주겠다며 기가 막힌 반박 발언을 날리셨어요. 최근 들어 우리는 종종 중국인들의 기괴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중국 학생은 중국 정부와 교육체계에 완벽히 선동당하고 세뇌당한 꼭두각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중국 학생의 모든 주장은 단 한 번의 휴대폰 검색으로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들은 그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대단함이나 선진국의 힘을 알아도 중국인들은 그것을 애써 부정하며 처절한 중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지금 중국의 급식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그저 쌀로만 이루어진 탄수화물 범벅 식단을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의 학교 급식이라고 검색하면 알록달록하고도 아름다운 음식들의 모습은 물론 그 음식들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글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아닌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중국 학생, 현재 각 나라의 개념으로는 속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뿐더러 대체 그 어떤 나라의 속국이 본국보다 잘 산다는 말인가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마저 디지털화로 변화해가는 최첨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학생들의 폐 건강을 생각해 대부분 칠판을 디지털 칠판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 편의와 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들의 장점인 디지털 패드로 모든 수업 교재를 교체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중국 학교들은 아직도 종이 교과서를 이용한 허술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학교는 교과서를 찍어내야 하는 예산조차 없어서 무려 3년 동안 중국 학생들은 누군가 썼던 교과서를 물려받으며 더러운 수업 교재로 수업을 듣고만 있죠. 시급 1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부유한 국가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가난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설명해도 중국 학생은 제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아마 살면서 한국도 단 한 번도 안 가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들은 그저 한국과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알량한 열등감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한국보다 부유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족속들이니까 말이죠. 제 말의 증거는 저 학생으로 모두 대체될 수 있습니다. 중국 학생은 지금 당장 강의실을 나가주세요.